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 첫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침 출근길에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새학기 첫날 풍경과 학교 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네, 이재정입니다. 예, 지금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등교 잘 진행이 됐습니까? 네, 학교마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새로 입학하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설레이는 첫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입학식을 대규모로 못하지만 예, 각 학급별로 따로따로 입학식을 그래도 초촐하게 해서 학생들에게 격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등교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는 건 아닙니다. 학교 사정이나 또 학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네, 저희는 이제 원칙적으로 밀집도를 3분의 1 원칙을 지키거든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이틀 동안 학교를 나오거나 또는 시간제로 해서 이렇게 오전 오후로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학교마다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만 예, 아주 원칙 그렇고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뭐 매일 나오게 되고 예, 고등학교 1, 2학년은 3분의 2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한 사흘 나흘을 학교에 나오고 이렇게 예. 되죠. 네. 또 1년 동안 좀 이런 일을 미리 겪어본 것이 이번 계약에 좀 많이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죠. 작년도에도 이미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 학생들도 아마 익숙하게 여기에 적응을 잘 할 거고요. 예, 또 선생님들이나 학교 교직원들이 다 아주 이제 전문가들이 돼서 뭐 학교에 사회적 거리를 둔다거나 예. 이런 건 아주 철저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도 뭐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서 예. 아주 제대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예. 계약에 맞춰서 이 학교 기숙사 등도 함께 운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숙사가 모두 우리 144개 교회 기숙사가 있는데요. 예. 오늘 계약일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죠. 예. 근데 이제 결국 기숙사가 상당히 위험 지역에 속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능한 한 1인 1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다인실의 경우는 그 침대 간의 거리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예. 학생 간의 감염이 최대한 없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거리도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 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입소 전에 진단검사를 다 실시를 해가지고 그 결과 음성이 나와야 입소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좀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계약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좀 봤는데 현재 학교 방역 전담 인력이 좀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학교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지금 모두 11,000 한 4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새로 임용을 해가지고 예. 학교당 규모에 따라서 1명 내지 5명이 이 방역을 하는 인력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방역 인력이 모두 267억을 저희가 들여서 예. 아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과밀학급이나 이런 경우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어렵잖아요. 관리가. 예. 그래서 1, 2, 3학년을 각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690명을 우리가 임용을 해서 105개 학교에 이 과밀학교에 이 인력을 돕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해 코로나19 한창 확산했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수업해야 된다, 뭐 과제 점검해야 된다, 그 방역도 지원해야 된다 고충들이 많았는데 이 방역 지원 인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들에게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 정말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어렵거든요. 예. 온라인 수업 준비하랴 대면 수업 준비하랴 이것이 보통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경기도는 이걸 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예. 그래서 이번에는 수업에 전념토록 하고 방역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예. 충분히 대처를 할 거고요. 또 이 시의 지원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지원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예. 또 우리가 이제 앱을 개발해가지고 사전에 학생들이 미리 집에서 이 발열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해서 앱으로 학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관리는 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현재 등교 계약 기준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거나 또 뭐 단계가 완화되면 그에 따른 또 등교를 하거나 혹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예.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도권의 경우,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아직도 이런 상황이 많아서 예. 그거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즉각 그 학교는 물론 더 철저하게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요. 예. 이런 결정을 가능한 한 유연하게 지역에서 특히 지역 교육장과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그 시와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등교 인구가 확대되면서 방역에도 당연히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비가 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마스크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비해서 학교 대비하는 마스크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거리를 두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수업 시간에 힘들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하고 잠시 물론 쉬는 시간에 이 환기를 위해서 예.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저희는 마스크는 꼭 착용하도록 하고 점심시간에 식사할 때 이외에는 꼭 착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예. 하고 있죠. 예. 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그 지난해 그 스마트 기기 보급 때문에 혹시 좀 저소득층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잘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됐습니까? 그럼요. 작년에도 그거는 거의 완벽하게 우리가 수습이 됐는데 처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 교육부의 지원도 있었고 각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가지고 예. 경기도는 사실상 그 기기의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이 스마트폰을 직접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뭐 그건 아이들의 선택에 딸려 있었고요. 예. 이제 금년도의 경우도 기기에 대한 건 저희들이 우리가 이게 이렇게 잘 살펴봐서 별 큰 문제는 없으라고 보고요. 예. 이 학교의 진행도 저희가 이번에는 가능한 한 원격 수업을 일방 수업으로 안 하고 예. 쌍방향 수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뭐 학교 등에서의 시스템은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해서 저희 선생님들의 거의 뭐 97%가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마다 연구들도 하고 협의를 해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논의들도 하고 이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경기도의 경우는 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선도 학교도 여러 곳을 만들어서 이것을 같이 공동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 이것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두 번째 좀 우려가 뭐냐면 방역뿐만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도 아동 학대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등교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 집에서 부모와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같이 있게 되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감염의 위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갈등도 더 심해질 거고요. 또 정말 신경도 예민해지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아동 보호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직접 학부모들하고 이 화상 통화를 한다든가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동들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고수습본부에 들려서 예.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가능하면 이 화상 통화 같은 걸로 학부모들과 통화를 해서 학부모들이 협조를 좀 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학부모님들도 이 방송 많이 들으시는데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군요. 이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만이 아니라 예. 지역 간의 교육 격차도 있고 학교 간의 교육 격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학생들에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쌍방향 수업을 가능한 한 최대한 강화를 해나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쌍방향 교육을 하려면 역시 이 줌 같은 그 플랫폼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건 학교마다 이제 경비를 내서 가능한 한 줌을 활용하거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서 이 줌을 활용한 그런 그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예. 둘째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든 이게 좀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캠프 같은 걸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부족함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셋째로는 우리가 지원 체계로 EBS 온라인 클래스나 이학습터의 화상 수업 서비스 같은 거를 활용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가 보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학부모들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어떻든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내가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수업도 또 재미있어야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 좀 열어가 보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0830번님께서는 드디어 계약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등교했는데 아이들도 백신 맞을 날을 기다립니다. 언제쯤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이거는 아마 학생들에 대한 그 백신 맞추는 문제는 아마 우리 이 방역본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4월경에 우리 아이들이 맞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월경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의료 인력과 이 취약한 이 양로원이나 혹은 병원 등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아동들의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시급하지만 아마 계약 상태를 보고 4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177번님께서는 학교 방역 잘 해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엄마인지라 걱정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특히 맞벌이 엄마들은 더 고민이 깊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스스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너무 고생하시네요. 힘내세요라고 또 응원의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도 저소득층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지만 교육 취약계층이나 또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따로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특수학교에 물론 다 필요한 거고요. 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터넷 통신비를 매월 학생들에게 지원도 해줬고요.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PC나 노트북 같은 걸 우리가 지원해서 5,000명 이상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대체로 아마 다 문제 없이 지나가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 학교에서 돌봄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침 돌봄부터 저녁 돌봄까지 여러 체계를 만들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겐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맞벌이 부부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돌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필요에 따라서 학교에 협의하는데 또 이 한정된 인력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좀 시간이 되면 꼭 우리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 이 부분도 꼭 여쭤보고 싶어서 2025년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전면 시범 도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비 기간 없이 이렇게 바로 좀 진행해도 될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학부모들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일이 예, 예. 가령 이 수능 시험에 관련된 과목들 이외의 과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 시범학교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 학점제에서. 예. 둘째는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그런 교육 과목들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예. 것이 하나의 가장 주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학생들에게 원하는 분야를 학생들이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25년부터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평가의 방법이라든가 학생들의 그 융복합 교육이라든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이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수능시험 과목이라 하더라도 수업 방법을 좀 바꿔가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교육하면 예. 학생들에게 절대로 손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교육관님 근데 이 관건은 고교 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 아니겠습니까? 그 대입제도 이게 대입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학생들이 좀 혼선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되면 예.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예. 그 초등학교 6학년생이 가령 대학 입시를 보게 될 28년 예. 내는 어떤 형태로든 바뀌게 되지 않겠느냐, 또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점제로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그렇죠. 입시 제도가 돼야 될 테니까요. 예. 아마 요거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략 한 2, 3년 내에 2, 3년 내에 국민적 합의라든가 이해를 다 돕고 전체적인 이 학점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의 대학 입시 제도가 대학 측과도 협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교육 현장에도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걸 받아서 2, 3년 내에 아마 교육부가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신 학부모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 교육국장과 사고수습본부의 우리 요원들과 함께 논의를 했는데 학부모들께서 정말 협조를 안 해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를 보면 학원에 가거나 이래가지고 감염된 경우도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교회에 가서 감염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가능한 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한두 주일간은 가능한 한 좀 학원 보내고 교회 보내는 걸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 가능한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집안에서도 철저하게 집안에서도 자가격리가 돼서 학생들에게 감염이 없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의 또 방역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